자, 도함수의 활용인데 방정식의 활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정식의 활용을 한다는 문제는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근을 직접적으로 구하라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근의 개수를 구하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이 방정식의 근을 함수적으로 접근을 할 때에는 항상 우리가 사용을 했던 아이디어가 그래프의 교점이었습니다.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곧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같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두 개의 함수를 연립을 해서 연립한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 때에는 그랬던 거고 그래프적으로 그려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곧 fx-g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동일했던 것이다 라는 거였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초월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게끔 이렇게 부분 나눠가지고 푸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가 메인 아이디어. 자, 근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자?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구하자.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각각 구해서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들의 교점의 개수로 근의 개수를 구하겠다.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기왕이면 쉽게 그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자. 자, 그러면은 필수 유형 17번 풀어보겠습니다. 방정식에 서로 다른 7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건 단순히 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게끔 쪼개려면 저 같은 경우는 봐봐. 지금 이렇게 항이 3개입니다. 항이 3개일 때 항이 3개라면 여기 초점이 보이실까요? 네. 항이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볼 수도 있을 테고 이게 후보 지금 그래프를 어떻게 쪼갤 것인지 후보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쪼개볼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지금 주어진 이 상태 그대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서 나는 어떤 게 더 편해 하는 게 있겠지만 일반 경우가 제일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우리 배웠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릴 수 있으니까 굳이 지수함수와 1차 함수의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렇게 서로의 성질이 다른 함수들끼리 지수함수와 다항함수가 섞여있는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는 지수함수는 지수함수끼리 다항함수는 다항함수끼리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왼쪽 좌변의 그래프 그려주시고 오른쪽 우변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래프의 교점을 판단하실 때에는 조금 그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려주셔야 실수를 하지를 않습니다. 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율 같은 거를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려주셔야겠어요. 해볼게요. 그럼 먼저 fx를 2의 x
지수함수라고 하고 gx를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1차 함수로 놓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좌표축을 그리시고요. 2의 x제곱은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밑이 지금 1보다 크죠? 1보다 큰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던 거 기억할까요? 자, 그리고 대략적인 이제 좌표들의 점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x가 0일 때는 1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에는 좀 비율, 간격 웬만하면 맞춰주시고 x가 1일 때에는 2를 지나는 건데 2가 대략 2.71이었으니까 2하고 3 사이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야.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른 색깔 펜으로 해볼까요? 그럼 역시 대략적인 이제 점들을 찍어가지고 연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가 0일 때에는 3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에는 4를 지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직선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좀 뭔가 그립 기울기가 간격이 좁아서 그런가? 이렇게 직선이 될 테니까 이렇게 뭔가 만나겠죠? 이렇게 직선이 이런 기울기로 가다 보니까 어쨌든 지수함수하고 y 교점은 어떻게 되겠다. 여기, 여기 두 군데에서 만나겠구나. 따라서 교점의 개수는 몇 개? 2개.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짱 쉽죠? 풀이 과정을 보시면은 이 친구는 얘를 fx라고 뒀어요. 주어진 함수 자체를. 그래서 x축과의 교점으로 그 실근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봐봐요. 이렇게 복합적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증가함수도 따지셔야 되고 극한값도 따지셔야 하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그리셔도 x축과의 교점이 2개가 나오니까 답은 2개 구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2개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다면 굳이 그렇게 그리시기보다는 좀 쉽게 그릴 수 있게끔 알아서 문제를 보시고 알아서 쪼개가지고 그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쪼개는 게 쉬울까요?에 대한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감각적으로 익히셔야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쪼개가지고 해보다가 복잡해, 어려워, 혹은 안 나오네 싶을 때는 이제 방향을 다시 전환하셔가지고 해보실 수도 있으시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이 풀어보시면서 익히시는 수밖에는. 자, 그럼 닮은 꼴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이제 방정식을 역시 쪼개보도록 할 건데요. 다항 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보이고 상수 함수도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얘를 이항하고 1을 이항을 해서 2x-1과 lnx로 나누시는 거죠. 그럼 이제 로그 함수하고 다항 함수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니까 로그 함수 그리는 거 뭐 이미 배웠고 다항 함수 그리는 것도 너무 쉽고 하니까 큰 어려움 없이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fx를 2x-1이라고 하고 gx를 lnx로 두고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확인을 하면 그게 곧 실근의 개수가 되겠죠. 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뭐 로그 함수가 어려우니까 로그 함수 먼저 그려볼까요? 그럼 로그 함수는 역시 이게 밑이 2라서 1보다 큰 로그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뭐 대략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였던 거죠. 그러면 역시 대략 이게 좀 굵직굵직한 이제 좌표들을 찍어주는 겁니다. 얘가 1일 때 0, 아이고 1일 때 0, 1,0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x에 2를 대입을 하면은 1이죠. 그럼 역시 계략적인 비율을 맞춰주셔야 하기 때문에 2를 대입을 하면은 1. 전혀 안 맞네요, 비율이. 아, 속상합니다. 다시 제도처럼 다시 그리면 되지. 미리 그리지 말고 점을 찍고 그려야겠어요. 자, 점을 찍고 그려보겠습니다. 자, 1 대입을 하면은 0이고요. 여기 지금 요거 먼저 그릴 거예요. 2 대입을 하면은 1.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아, 이쁘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gx였고요. 자, 역시 x가 0일 때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점 찍어주시고 다음 x가 1일 때에는 1 기왕이면 gx하고 fx가 겹칠 수 있는 x 좌표를 대입을 해서 찍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y 절편하고 이제 공통인 x가 1일 때의 점을 이제 공통으로 찍어주시는 겁니다. 얘는 찍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정수 실수로 나와 있는 부분 정수 부분.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연결 직선으로 연결하면은 이게 fx인 거죠. 교점이 없네요. 얘는 어차피 아무리 0에 가까워져도 여기 음수 쪽으로 안 나갈 테니까 안 만납니다. 이쪽은 아무리 그려줘도 이것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아무리 길게 느려도 교점은 아마 안 생길 것 같네요. 따라서 교점의 개수는 0개.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번 x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를 식을 변형을 해서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x라고 하고 gx를 코사인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코사인 x 그래프 그리는 거야. 이제 다들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역시 이제 비율을 좀 맞춰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1을 그려주시고 2, 3, 4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만 그 다음에 이거 x 그릴 거니까 마이너스 1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는 이제 파이가 보이시나? 파이가 약 3.14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쯤 2분의 파이. 다음 파이는 3.14니까 3보다 큰 쪽에다가 해주시고 이제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아이고 그 다음에 파이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이쪽도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왼쪽에 마이너스 파이가 있을 거예요. 이쪽도 그려줍니다. 내려가지 않게. 됐죠? 이게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의 그래프는 0, 원점 지나고요. 1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아이고야.
fx. 자, 그러면 이제 교점 봅시다. 우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 확인했고요.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고, 여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려질 테고,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교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개. 이렇게. 괜찮아요?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게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더 고급지게 나오겠죠. 왜? 실근의 개수 구하라고 하는 건 너무 쉽거든. 너무 쉬워서 사실상 이제 나올 가능성은 낮고, 이제 그럼 뭐가 나오겠느냐? 이 실근을 가질 조건이 문제에 잘 나오죠. 그럼 실근을 가질 조건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함수로 나누어서 여기 함수의 그래프와 우변의 함수의 그래프를 교점이 몇 개 생기려면 이 미지수가 어떤 값을 가져야 하느냐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역시 나누실 때에도 기왕이면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방향으로 먼저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필수 유형 18번을 보시면 lnx는 kx 이렇게 두 개의 로그 함수와 다항 함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해보는 거죠. 그래서 lnx를 fx라고 두고 kx를 gx라고 두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걸 우선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1, 0, 그 다음에 2, 3, 2, 1.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를 그린 거고, 자, 그러면은 kx의 그래프는 이제 직선인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럼 k가 지금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를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요게 만약에 요 fx, 그러니까 lnx라고 하는 그래프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의 k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려면 결국 이 둘을 연립을 해서 그 연립 방정식이 하나일 근이 한 개를 가질 때 이렇게 조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또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지우시고. 그럼 다시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푸세요라고 알려주면은 납득을 해요, 학생들이. 그렇구나. 근데 정작 본인들이 풀려고 하면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달라지면은. 그러니까 이 한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 푸세요라고 알려주면은 그 문제는 풀어요. 이제 접근 방법을 알았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모르는 거야. 응용하는 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셔라 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시도를 요 lnx와 kx로 나눠가지고서는 구해보려고 시도를 지금 한 거고, 해봤더니 결국 이 한 점에서 만날 때의 x 좌표를 구하려다 보니까 결국 연립을 해가지고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복잡해. 해를 구할 수가 없어. 이거는 안 되는 방법인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에도 똑같게 지금 모든 유형의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 판단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그럼 두 번째 방법. 또 하나의 팁. 이 실근의 개수를 가질 미지수의 그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또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한쪽의 변을 상수항, 그러니까 미지수,
미지수인 요 상수 항으로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양변을 x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좌변의 함수는 미지수가 없는 x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가 되는 거고, 우변은 이제 미지수 k로 이루어져 있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상수함수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x축에 평행한 그래프를 그릴 테고, 이 좌변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만 내가 그려서 그 그래프하고 이 k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와 뭐 두 점에서 만날 때, 뭐 세 점에서 만날 때 그 범위를 구해 주시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유형의 문제에서는 미지수만을 한 변에 두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식을. 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지금 같은 경우엔 이렇게 1번처럼 두고선 풀어봤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경우로 간 거예요. 또 무조건 이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고집 부리시면 안 되고, 그건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하시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문제는 한번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왼쪽 좌변을 fx라고 하고 오른쪽 우변을 gx라고 두고 이 왼쪽 좌변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이제 간단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증가 감소라든가 뭐 극대값 같은 것들을 네, 그쵸. 증가 감소, 그 다음에 리미트 극한값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fx를 x분의 ln x라고 두면 증가 감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을 할게요. 그럼 몫의 미분법으로 미분하시면 되겠죠. 자, 분자 미분하시면은 x분의 1,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하면 1.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약분되면서 1 마이너스 ln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fx의 그래프 함수식이고요. f'의 함수식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증가 감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fx가 0이 되는 x값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x제곱은 양수일 테니까 양변을 곱해버리시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1은 ln x다. 되겠죠? 지금 이 f'x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 는 0 하고서 방정식 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도 괜찮죠? 천천히 안 해도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로그 방정식을 풀면은 ln x가 1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얼마? 지수가 1인 지수가 1인 진수는 이겠죠? 위치는 같아야겠죠? 자, x가 2일 때 우리는 어떤 극값을 가지는구나. 그럼 얘가 극대인 건지 극소인 건지 혹은 극값이 존재 안 하는 건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2라고 하는 점의 좌우의 부호 변화를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표를 그려볼게요. 이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보셔도 되긴 하겠지만은 지금 이거의 그래프 자체가 복잡을 해요. fx도 f'x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래프가 그리기 복잡할 때에는 증감표를 그리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2의 더 작은 값을 부호를 환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분모는 제곱이라서 양수로 고정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로 고정이니까 분자의 부호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2를 넣으면은 얘가 1과 1이 똑같이 해가지고 0이 돼요. 그럼 x가 1보다 작아져? 그러니까 2보다 작아져요. 그럼 이거 전체는 1보다 작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1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얘는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보다 큰 수를 넣어요. 여기다 x에 2보다 큰 수를 넣으면은 얘가 전반적으로 1보다 커질 테니까 1에서 1보다 큰 수를 빼면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증가가 되고 얘는 감소를 할 테고요.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fx에다가 1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ln 2니까 1 이렇게. 자, 대략적인 이제 모양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정확한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값을 판단할게요. 자, 어차피 x는 지금 로그의 진수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따라서 그 값을 판단하실 때에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요 지금 진간표를 가지고 찾아낸 대략적인 모양을 그려주신 다음에 내가 어디의 방향에 그 값을 구하면 되는지 판단하면 좋아요. 어쨌든 x는 0보다 클 테니까 오른쪽에서만 그려질 테고요. x가 1 때 2분의 1이라고 한 점을 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극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그려줄 거야. 여기까지만 그리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값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값과 x가 0으로 갈 때의 극값 이 두 가지를 조사하면 돼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x가 0보다 클 테니까 x가 지금 0보다 큰 정의역이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로 갈 때와 이제 0으로 갈 때 이 두 가지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x분의 ln x의 뭐 값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역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의 그 값은 나눠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ln x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x분의 1 보이시나요? 자, 그럼 ln x의 그래프 잠깐 그려보면은 요거죠. 그럼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는 계속 조금씩이긴 하지만 무한대로 커져요. 그러겠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 그 다음에 역시 x분의 1의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x는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얘가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는 어디로 갑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곱하기 0. 무한대로 곱하기 0은 0이죠, 뭐.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갈 때 0에 가까워지는구나. 즉 점근선이 x축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0의 오른쪽에서 무한히 가까워질 때 어떻게 되느냐? 역시 분모 분자 나눠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ln x는 0에 가까워질 때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 다음에 x분의 1은 0에 가까워질 때 무한대에 가까워지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그럼 0에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됐나요? 이제 그래프 최대한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증가 감소 확인하고요. 대략적인 모양 확인하신 다음에 극한값 이용해가지고 대략적인 그래프 그려봤어요.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얘 그래프 그렸으니까 어디 있어? 얘 그래프 그려봤으니까 이제 K하고의 교점. 우리 그거 하고 있었어요. K와의 교점의 이제 개수 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딨니? 자, K라는 거는 이제 X축에 평행한 이러한 직선일 테니까 보면 아시겠지만은 2분의 1과 그 다음에 0, X축 사이에 있을 때에는 사이에 올 때는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을 가지게 되어요. 자, 첫 번째 2분의 1보다는 작고 여기서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 X축 0보다는 큰 구간에서는 근이 몇 개가 생긴다? 두 개가 생긴다. 교점이 두 개니까 두 개의 근을 갖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요거는 실근의 개수를 K값에 따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는 몇 개, 어느 구간에서 몇 개, 어느 범위에서는 몇 개 이렇게 답을 적어 주셔야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범위 요 2분의 1보다는 큰 쪽에서는 아예 교점이 없겠죠? 그래서 2분의 1보다는 큰 구간에서는
아예 교점이 없기 때문에 빵개 생길 테고요. 마지막 자 2분의 1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한 개 2분의 1에서는 한 개가 생기고요. 역시 요 x축보다 아래쪽에서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0보다 아래쪽에서는 계속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k가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겠죠? 0은 안 될 테니까 지금 이 그래프의 점근선은 x는 0이, y는 0이기 때문에 x는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x축은 절대 안 닿아요.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한 개의 근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그래프가 막 분수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항수가 이렇게 섞여 있는 꼴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피곤해.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함수식으로 쪼개 보셔야 하되 이렇게 했을 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 번째 방법 한쪽 변을 상수항으로 정리를 해서 그 나머지 변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상수함수와의 교점으로 실근의 개수를 구하셔야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닮은 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1번.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이제 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조사하라라는 문제는 사실은 개념 확인하기 위해서 낸 문제고 아까 같이 그냥 개념 이해했니 확인하기 위한 종합적인 문제인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근을 갖기 위한 범위 아래도 세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몇 개의 근을 가지기 위한 미지수의 값의 범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중요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똑같게 해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수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수함수로 바로 넘겨버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는 a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요 좌변을 fx, 우변을 gx라는 함수로 인식을 하셔서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실근의 개수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좌변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셔야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역시 도함수를 구하겠습니다. 자, 2의 x제곱을 미분하시면 이렇게 되시고요. 역시 미분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2의 x제곱이 2의 마이너스 x와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x는 뭐 0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x는 0에서 그 값을 가질 테니까 좌우의 좌우의 부호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증감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f'x가 0이 되게 하는 x값에서 그 값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그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정확하게 좌우의 부호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부호가 변해야 그 값을 가지는 거고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 값을 가지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얘가 그 값을 가진다 하더라도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을 하려면은 좌우의 부호 변화를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렇게 진감표 그려가지고 꼭 확인해 주시고요. 나는 그래프 그리는 게 편한데 하면은 그래프 그리셔도 좋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얘 더 작은 쪽에서의 f'x의 부호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봐요. 저는 직접 대입을 해봅니다.
뭐 암산하셔도 좋겠지만은 저는 한번 일일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 얘가 더 크니까 음수겠네요. 그러면은 1을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2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양수겠네요. 그래서 감소, 증가, 얘는 극소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f0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어디 갔어? f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은 1 더하기 1 되면서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의 모습을 판단을 하고 이제 극한값을 구해서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0일 때 2 이렇게 될 테고요. 여기에서 이제 좌우에서 감소하다가 증가 이런 모양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극한값은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를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와 발산이 아니란다. 양의 무한대로 갈 때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이 두 가지를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무한대 대입을 해주시면은 얘는 2의 x제곱은 무한으로 갈 테고요. 이거는 2분의 1 x제곱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모가 무한으로 가게 되면은 0에 가까워져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무한으로 가면 0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되겠죠? 뭐야, 그럼 결국에 무한대로 가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자, 이 경우에는 우리 뭐 바로 대입을 해도 되긴 하겠지만은 치환을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t를 마이너스 x라고 이제 치환을 해주시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대로 변하게 되는 거고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t 이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해볼 수가 있었죠. 그럼 이 경우는 뭐 아까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사실상 0 더하기 무한대라서 역시 무한으로 발산하네요. 뭐야, 그러면 다시 그래프를 보면은 x가 무한대로 가면은 y도 무한대로 가는 거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y는 역시 무한대로 가는 거고 이런 그래프네요. 뭐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y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자, 문제가 뭐였죠? 요즘 풀다 보면은 까먹어.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럼 다시 그래프에서 봐봐. a는 아까 상수함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요 fx의 그래프하고 gx의 그래프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겠는 거죠. 그러면은 a는 2보다 큰 수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는 2보다 크다. 2보다 크면은 다 계속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얘가 계속 무한으로 발산하는 그래프였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항상 내가 뭘 풀고 있었지 좀 까먹는 편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한 미지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방정식을 두 개의 함수로 나눴어요. 지수함수와 상수함수로 나눠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와의 교점이 두 개가 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준 거였습니다. 정리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 18-2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파이, 파이에서 방정식 sin x하고 a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에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이번에 근의 조건은 세 실근입니다. 그러면 역시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게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 우선은 잡으셔야겠고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제가 혼자 흥분하면서 말 빨라지고 목이 아프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주어진 함수식이 sin x는 ax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그냥 일단 요 주어진 상태 그대로 문제를 풀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예제 필수 유형 예제 문제 풀었던 것처럼 한 변을 상수항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푸셔도 되고요. 어떤 게 더 나을지는 이제 본인이 경험을 하면서 익히셔야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를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많이 어려워요. 그러겠죠. 얘를 미분을 하면 또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반대로 상수함수로 정리를 해서 푸는 것보다는 요 1번 사인 함수와 다항 함수, 사인 함수와 1차 함수로 나누셔가지고 이 두 개의 교점인 3개가 되게 하는 A 값의 범위, 즉 기울기의 범위를 구해주시는 게 더 쉽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풀고 싶은데요, 선생님 하면은 말리지 않을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fx를 sin x로 두고 gx를 ax로 둔 다음에 두 그래프의 교점이 3개가 되게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sin x 그래프부터 그려볼까요? sin x는 뭐 쉬우니까.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로 주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그릴게요. 됐네요. 이렇게 해서 사인 그래프 그려주시면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1로 커졌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끝나겠고 미쳤나봐. 기껏 그렸는데 다시 할게요. 여기 첫 번째 있는 거야 익숙해져가지고 사람 이러면 안 돼요. 다시 2분의 파이에서 1이죠. 셀프 비야. 그리고 파이에서 0. 비율을 잘못했나? 왜 이상한 모양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리고 파이에서 그러네. 이거네. 이렇게 그려줘야지. 비율이 여기가 좀 이상하다. 자,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A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얘가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니까 일단 요 원점을 지나는 건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될 때는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질 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잘 안 보인다. 자, 봐봐요. 요렇게 주어질 때에서부터 x축일 때는 여기서는 역시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거 보이세요? x축일 때에는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은 즉 x축이랑 평행 일치하게 될 때는 기울기가 0이 될 때고 자, 얘가 지금 문제야.
이 상황에서 어디에서 세 점에서 만난다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사인 그래프는 원점에서 아래로 볼록이다가 위로 볼록으로 변하는 변곡점이 돼요. 원점이 변곡점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를 제외하고는 이 변곡점을 지날 때부터 세 점에서 이 직선이 변곡점을 지날 때부터 사인 그래프하고는 세 점에서 만나는 걸로 봐요. 알지.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변곡점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변곡점을 지나면서 y축에 가까워질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곡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보다 x축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곡점을 지날 때까지는 y축에서부터 변곡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까지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보일까? 변곡점을 떠나서부터 x축에 가까워질수록 이 파란색 그래프하고는 세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해되실까요? 왜?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인 이러한 변곡점에서 특히나 그리고 사인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점 대칭인 이 변곡점을 지날 때까지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 직선하고 이 사인 그래프하고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이 변곡점을 지나서 x축에 가까워지면 순간부터 세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이 gx라고 하는 즉 ax의 그래프가 변곡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보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작은 구간에서부터 세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구해내야겠죠. 자, 그러면은 변곡점은 아까 말했듯이 원점입니다. 그럼 원점 0,0에서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fx의 도함수를 구해보시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코사인 x가 도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0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코사인 0이니까 1이에요. 그래서 변곡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는 1인 거고, 그럼 a가 1보다 작아지면은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어도 x축이 되어도 지금 세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역시 세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가 연립한 방정식이 세 실근을 가지기 위한 a 값의 범위는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x분의 sin x는 미분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sin x와 ax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그래프로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쉽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각자 풀어보도록 하세요.